저는 오늘 종합위험 보장 벼 상품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벼 상품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외우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농가나 농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뭐 스킵하도록 하는데 농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나 법인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농지는 우리가 필지가 아니라 필지나 지번이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즉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양이 뭔지 이제 보이는데 이게 검정판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벼 씨를 뿌리고 여기 이렇게 싹이 나요. 이거를 가지고 농지로 옮겨 심는 일을 이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직파는 이렇게 이양하지 않고 바로 이제 논에다가 종자를 파종하는 거를 직파라고 하고 물에 담는다 해서 담수 직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출수가 있고요. 출수는 벼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를 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렇게 벼 이삭이 이렇게 자라는 거를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기자가 붙으면 기간을 뜻하는 건데 어떤 기간이냐면 이런 전체 이삭이 벽 이식이 줄기 밖으로 나오는 즉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점을 출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가 있습니다. 수확기는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검토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한을 수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보험료가 있는데 계약자 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부 이런 계약자 보험료는 국가가 50에서 60 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 2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벼에서의 보험의 목적이 있는데 벼의 보험의 목적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는 보험증권에 품목된 벼가 되고요. 그때 이 벼는 납입일, 보험료가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가 되겠습니다.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가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얘가 보상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자연재해가 있죠. 저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외웠냐면 태우동, 호강, 한냉, 조설폭 이렇게 외웠어요. 태풍,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동상, 그다음에 호우, 그다음에 강풍, 그다음에 한해, 냉해, 그다음에 조는 조해, 그 바닷물에 의해서 연안지대에 경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설은 설해, 눈으로 인한 거, 폭은 폭염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벼에서는 이 자연재해일 때 조설폭, 조수화도 있습니다. 조수는 조수해, 그 새나 짐승으로 인한 거, 화는 화재 이렇게 외웠고요. 그 벼에는 특별하게 병,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은 특별 약관 가입으로 보장이 되고요. 이때 이 병해충에 해당되는 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흰줄 벼도 깨먹새. 흰줄 벼도 깨먹겠네, 깨먹새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외운 다음에 흰잎, 마른병. 줄 하면은 줄무늬. 흰잎이고 여기는 줄무늬. 잎, 마른병. 똑같습니다. 두 개는 마른병인데 얘는 흰잎, 얘는 줄무늬. 그 다음에 벼는 벼멸구. 그 다음에 도는 도열병. 깨는 깨씨무늬입니다. 아까 흰잎, 마른병, 줄무늬. 이거는 깨씨무늬 병이 되고요. 먹은 먹노린재. 그 다음에 새는 세균성 벼할마른병입니다. 세균성 벼마 마른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보상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이제 태우동 호강한의 조솔법, 조수화 이렇게 외웠고요. 보상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개, 수, 재병, 그 다음에 댐하기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개는 계약자나 피고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기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수는 수학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입니다. 법정 대리인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했을 때 하고 재는 제초작업이나 시비 관련해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거고 병은 병해충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었지만 병해충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특약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7종 흰줄 벼도 깨먹새 이 7종 빼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직감적으로 묻지 않고 병해충을 발생할 손해는 안 되는데 저 특약 7총은 제외하고 됩니다. 댐은 댐이에요. 댐. 보상하지 않은 재해로 제방이나 댐이 붕괴되어서 제방이나 댐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 어떤? 보상하지 않은 재해로. 보상하지 않은 재해로. 하는 하우스나 부대 시설 등 그냥 노후나 하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는 현재 그 계약 체결 시점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가 됩니다. 보상은 보상하는 손해에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벼에서는 보통 약관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은 뭐가 있겠어요? 그 병해충 보장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특약에는 병해충 보장. 보통 약관에는 종류가 좀 뭐가 있냐면 이양,
그 다음에 직파가 불능인 경우, 제2항이나 제 직파가 불능인 경우, 그 다음에 경작이 불능인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 불능인 경우인데 벼에서만 특별히 수학 불능이 제시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벼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 불능 혹은 수학 감소 이렇게 봅니다. 2항이나 직파는 그 보장 개시는 똑같이 뭐냐면은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재집합 경자불능 수학불능 수학 감소는 2항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보장 개시가 들어갑니다. 경과한 경우에는 체결일 24시로 됩니다. 이거 경과 후에는 후에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종료는 2항이랑 재집파 나 다시 제2항 할 거야 할 때는 보장 종료가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항 집파 불능은 2항 한 개일 조사를 언제 해주냐면은 7월 30일 이후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작 불능은 출수기 전. 아까 출수기가 뭐였죠? 그 줄기가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올 때 70% 이상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했죠. 출수기 전이 되고 수학 불능이나 수학 감소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11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밑에 특약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2항 그것만 없으니까 제2항 재집합, 경작불능, 그 다음에 수학불능, 그 다음에 수학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 시기가 종기가 위에랑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는 일단 수학 감소 보장이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보험료를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순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 산출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학 감소 보장 보통 약관이라 병해충에 해당이 되는 보험료가 있는데 자, 요때 계산하는 방법을 쓰자면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이나 할증이 붙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또 할증이 붙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이 또 붙습니다. 자, 병해충도 마찬가지 있는데 뭐만 달라지냐면 소각감소는 주계약이고 병해충은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에다가 우리 다시 한번 남겨하도록 할게요. 1 플러스 손해율 할인 할증 그 다음에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시 할증 그 다음에 1 플러스 직파 재배 농지 할인 할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거의 50%에서 60%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는 이제 뭐 10%에서 40%까지는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험금이요. 이제 보험료를 냈으면 내가 보험금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험금은 아까 했었던 종류 몇 가지죠? 5가지에 대한 보험금 산출 방법을 알아야 돼요. 2항이랑 직파인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농지 전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산출을 해주는데 이때 보험금 구하는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곱해요. 그 다음에 제2항 재직파인 경우에는 똑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 이 친구는 25%에다가 특이한 게 면적 피해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제 면적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니? 면적 피해율은 보험 가입 면적분에 얼마큼 피해를 받았니? 피해 면적을 나누어서 면적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작 불능이 있는데 일단 그 칸수는 넘어서 다음 쪽에 하고 이거 먼저 쓰도록 할게요. 수학 감소 보험금 산출 방식입니다. 수학 감소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피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피해율은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장부에서도 많이 봤지만 수학 감소일 때 평년 수확량에서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평년 수확량에서 빼줍니다. 뭐를? 수확량. 수확해서 돈 받았으니까 그건 빼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보상해주지 않아야 되는 거. 뭐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이더는지 아니면 본인이 통상적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항 집하일 때는 보험금이 이제 농지 전체에서 2항이나 집하지 못한 경우에 되고 또 어떤 경우도 안 되냐면 논독정리나 그다음에 논가리 혹은 비료시비 그다음에 제초제 살포 이런 거는 비어를 키우면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논독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2항 전에 통상적인 2항 전에 만약에
이런 통상적인 우리가 부르는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면은 얘는 보험금을 미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때 계약은 보험금이 지불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그 다음에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재집하인 경우에는 이 면적 피해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때나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피해 면적률이 10%를 일단 초과를 해야지만 이 제2항 재집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초기한 경우에 1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수학 감소 보험금 산출 방식일 때는 피해율이 자기 부담일보다 무조건 초과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능력이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체 고사 면적이 60%인 경우에는 경작 불능 보험금 대상인 경우에는 수학 감소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65% 경작 고사 면적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수학 감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계약 소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또 경작불능.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 방식이랑 그 다음에 뭐냐면 수학불능입니다. 경작불능은 앞서서 수학 감소인 경우랑 똑같은데 그 식물체 피해율이 그러니까 고사한 거 피해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계약자가 신청한 후에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이 들어갑니다. 계약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체 없이 검사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경작이 불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계산을 해주냐면은 경작불능은 보험 가입 금액에 아까 2항 지파는 10%였고 제2항 재지파 25%에다가 피해 면적 피해율 곱했었고 경작불능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정 비율이 뭐냐면 자기 부담률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 비율이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10%, 15%, 그다음에 20%, 30%, 40%형 이렇게 5개가 있고 거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 불능 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요 비율만큼을 부담 비율만 해당되는 걸 곱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일단 두 개를 더하니까 5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5 커지면은 60%. 왜냐면 얘가 지금 10단이잖아요. 10단씩 얼마큼 늘어나냐면 65%씩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얘는 70%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의 55%는 암기를 해주고 15%는 반이니까 55하고 60의 반이 57.5인데 밑에 소수점 자리 빼고 57%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 경작 불능 보험금은 45%.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죠? 합하니까는 42% 이런 식으로. 얘는 합하니까 40%, 35%, 30%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수학 불능 보도록 할게요. 수학 불능은 마찬가지예요.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건데 이때는 피해율이 65%였고 이 수학 불능인 경우에는 65% 이상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상이고 수학 불능인 경우에는 손해로 재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 수학 불능. 정상별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사 가능할 때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가능할 때, 가능일 때 6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때도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경작 불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0%로 시작하고요. 얘는 합해서 70%입니다. 아까 여기가 70%였죠? 여기는 반대로 10%,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5%, 그다음에 20%, 30%, 4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70이면 제가 아까 얼마씩 늘어난다고 그랬죠? 50%에 해당해서 5단위로 나눠주니까 얘가 75%, 그다음에 80%, 90%, 85%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더해서 70이니까 경작불능 보험 가입 금액의 60%. 그 다음에 이 친구는 75니까 55%, 5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5%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 중간값이니까 72.5가 아니라 75%로 해주고 이 퍼센테이지는 57%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경작 불능인 경우랑 수학 불능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 불능 보험금의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야 하는 퍼센테이지를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10%일 땐 55부터 그 다음 10%에서는 72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경작 불능은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그 손해보상 원인이 된 게부터 해당 논제에서 계약 소멸이 되는 겁니다. 경작 불능도 보험금이 이제 한번 보험금이 나가면 얘는 계약이 소멸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 계약 소멸되는 거는 수학 감소 보험금이 됐을 때도 계약 소멸이 되고 이항 지파인 경우에도 계약 소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약 소멸이 되죠. 그래서 회사가 보험 목줄일이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돼요. 조건이. 산지 폐기가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해 목적률을 수확하여 시장 등으로 유통 안 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친구도 계약 소멸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수학 감소는 되게 노멀한 거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따르고 수학 불능이 되거나 경작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아놓아야 할 겁니다. 피해율이 60% 이상이면 경제불로, 재현율이 60% 미만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계약 인수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른 작물은 거의 다 200만 원이었는데 얘는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 농지라도 인접 농지 면적과 합해서, 그러니까 인접 농지랑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농지 개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입을 했으면 가입 후에는 다시 농지를 분리하여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 후 농지 분리 불가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농지 내에 만약에 이제 품종이나 재배 방식, 다음에 이양 일자가 다르면 품종과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해주고, 이양 일자는 가장 늦은 것,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양한 날로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1인 1증권으로 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구성 방법은 거의 이제 농지 구성은 리 단위로 합니다. 리나 뭐 동 단위로 가입을 하고, 그 농지를 이제 단위에 있는 농지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경지 번호로 부여를 합니다. 가입한 농지가 여러 동에 있는 경우 동마다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 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합니다.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이 되어 있는데, 인수 제한 목적물에서는 일단 천천히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하천 부지에 속하는 농지는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반전이 있는데, 단 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로 인해서 기상특보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간척이 된 농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벼도 뭐 논에서 키우는 게 있고 밭에서 키우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밭에서 키우는 거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농업 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뭐 수용 예정 농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전에 피해가 있는 농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을 수확과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최종 농지 같은 거죠. 최종 농지는 좋은 거를 씨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를 최종이라고 하는데, 이 최종 농지는 그러한 것을 키우는 농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지나 휴경지 같이 농지로 변경하여 3년 이내인 농지, 3년 이내인 농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지나 휴경지에서 3년 이내인 거나 5년 이내 간척지 혹은 3년 이상 침수된 거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 제한 목적물은 꼭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표준 수확량은 그 과거 통계를 이용해서 지역별, 그다음에 농지별, 경자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됩니다. 표준 수확량은 해당되는 예상 수확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지역별 기준 수량 곱하기 재배 방식 보정 개수, 그다음에 품종 보정 개수, 그다음에 아까 이양식이 보정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재배 양식 보정 개수를 곱해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은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고, 보험가입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이내 보험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는 최고 5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두고, 과거 수확량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1 마이너스 5분의 Y를 곱한 녀석에다가 D분의 C를 곱합니다. 이거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A는 뭐냐면 과거 평균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5년 수확량에다가
Y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 Y가 뭐냐면 과거 5년간 가입 횟수가 되죠. 그래서 A는 과거 5년 수확량이 되고 B는 가입 연도 지역별, 가입 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입니다. 그럼 이 가입 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에다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과거 평균 보정 개수입니다. 이거는 과거 5년 동안에서 Y로 나눈 값이 되죠. 그 다음에 C는 가입 연도 보정 개수입니다. 가입 연도 보정 개수는 가입 연도의 품종, 다음에 이양 일자, 다음에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각각 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한도로 정하고선 합니다.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 동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